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갑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일상 속에서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는 경험, 참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게 나쁜 기운이 따라붙은 건 아닐까? 애군이 겹쳐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건가? 하는 불안함이 생기곤 하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액땜, 즉 나쁜 운을 미리 떨쳐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애군을 떨쳐낼 수 있을지 다양한 액땜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하나씩 가볍게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방법이 미신이든 아니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나쁜 기운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시청하시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꾸준히 운동하기입니다. 이때 운동은 스스로 힘들다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거나 길거리를 달리며 체력을 소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을 액을 운동을 통해 몸을 힘들게 함으로써 미리 조금씩 받아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한 불행이 닥쳤을 때 액땜했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소한 불행을 더 큰 불행이나 재난을 막기 위한 작은 희생으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갑자기 넘어져서 살짝 다쳤을 때 우리는 이 정도로 액땜했네 라고 말하며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가죠. 나쁜 일은 이미 겪었으니 더 큰 불행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이미 힘든 사람에게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힘든 운동을 통해 몸을 고생시키는 행위는 나쁜 기운에게 이 사람은 이미 액을 충분히 받았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군. 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조금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미리 조금씩 액을 받아내어 큰 불행을 막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고통과 불편함을 통해 액을 나누어 받아내고 그 결과로 더 큰 불행을 예방하는 것이죠. 몸이 힘들면 마음은 가벼워진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스트레스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날아가면서 나쁜 기운도 함께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나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져서 걱정이 없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운동은 실제로 우리 몸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할 때 우리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운동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죠. 특히 무산소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달리기 같은 활동은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그렇다면 애군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뭘까요? 많은 불운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 걱정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죠. 운동을 하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운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운동은 나쁜 기운을 피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나쁜 기운은 나를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간단하고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액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오늘부터라도 꾸준한 운동으로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방법은 단식하기입니다. 먼저 단식은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비우는 행위는 신체적으로도 큰 고난을 동반하죠. 이건 역시 스스로 힘든 일을 먼저 겪음으로써 나쁜 일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단식을 하면 이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운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운동을 통해 애군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체적 고난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나쁜 기운을 미리 떨쳐내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고생은 미리 다 겪었으니 이제 행운이 올 차례다. 이런 식으로 단식을 통해 이미 액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이나 독소를 비우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는 곧 나쁜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음식을 멀리하면서 몸을 가볍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남아있던 나쁜 기운이나 애군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믿었죠. 이건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단식을 하면 마음이 더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면서 마음의 부담도 함께 덜어내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으로 몸이 비워지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애군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좋은 기운이 자리 잡게 하는 거죠. 또한 단식은 실제로도 몸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쌓여있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쌓여있던 독소와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단식을 통해 몸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대신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집니다. 결국 애군을 떨쳐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식은 나쁜 기운이 머무는 자리를 비우고 긍정적인 기운이 자리 잡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식을 통해 액땜을 한 실제 사례도 많은데요. 몇몇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는데 단식 기간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식이 끝난 후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나쁜 일들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고 더 좋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왔다고 말했죠. 결국 단식을 통해 몸을 비우고 마음을 정리함으로써 그 사람은 불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절대 무리하게 오랜 기간 단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식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장기적인 단식을 시도하기보다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과 같은 가벼운 방식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상생활에서 큰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신체의 적응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몸이 단식에 익숙해지면 점차 단식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식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함께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식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디톡스 이상의 내면의 성찰과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적정한 단식을 실천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은 건강과 운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피를 보는 행위입니다. 먼저 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건 역시 나쁜 운을 미리 떨쳐내고 앞으로 더 큰 불운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헌혈은 그 피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헌혈을 하면 피가 부족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몸이 더 건강하게 회복되고 새로운 피가 생성되죠. 마치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새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혈은 정신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뿌듯함과 만족감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를 나눔으로써 나쁜 에너지를 내보내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우리 전통 미신에는 피를 보면 애군이 미리 소멸된다 는 속설이 있습니다. 간단한 상처에서 피가 조금 나거나 헌혈처럼 피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 이미 애군을 치렀다고 믿는 것이죠. 즉, 작은 피를 흘리는 일로 인해 더 큰 애군이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큰 불운을 미리 피하기 위한 작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과도 같죠. 어떤 사람들은 큰 애군을 미리 막기 위해 일부러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헌혈은 그 과정을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 피를 흘리면 나쁜 기운은 멀리 도망가고 좋은 기운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요즘 들어 애군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헌혈을 통해 그 흐름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헌혈은 단순히 피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뜻깊은 행동입니다. 나의 작은 나눔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오고 불운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선행이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운과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헌혈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스스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액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운동하기, 단식하기, 헌혈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물론 액땜이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함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작은 행동들이 단순한 행운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액땜이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이런 액땜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운동이든 단식이든 헌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큰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고비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을 넘기면 분명히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이 주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성취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